그냥 그 말대로 골든타임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서류 접수를 마감하는 LG화학의 전지사업본부 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은 함께하면 늘 든든한 넘버원 강사님이십니다. 네, 채용팀장의 비밀노트 김태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쌤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말이 계속 꼬이네요. 잘하던데요? 제가 하는 버벅거리는 거 보면은 뭐 위안이 되실 겁니다. 네, 아이고, 아니 오늘 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 소개해 주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 좀 짚어볼까요? 오늘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LG화학의 그 사업본부가 채용 공고를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LG면은 대규모 공채를 했던 기업인데 이렇게 수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수시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이게 트렌드이고 기업마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수시 채용, 그리고 계열사별, 직무별 채용, 이게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것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채용을 할 때 직무 중심의 채용을 하겠다라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것의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네, 아마 뭐 또 제가 뉴스에서 듣기로는 세계 1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분사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만큼 또 전망이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조금 아쉬운 게 마감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취준생분들이 정말 다급하게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프로세스를 좀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서류 접수가 바로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24시까지 아니면 18시까지 이렇게 되는데 오후 2시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시 넘어가지고 몰랐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2시까지니까 명심하시고 그 전에 지원서 접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 전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적성 검사를 하는데요. LG그룹의 공통 인적성 검사가 있거든요. 그 시험을 보고 나서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건강검진하고서 인턴십을 거쳐서 최종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접수 마감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LG화학의 채용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짚어주실까요? 예, 방금 전에 채용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른 부분이 뭐냐? 일단은 그 사업 본부별 채용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 이렇게 해서 채용을 진행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전지사업본부 이쪽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서 뽑고 있고요. 또 1차 면접 시에 외국어 면접이 있습니다. 영어 면접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폴란드어 우수자를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지사업부가 세계 곳곳에서 이제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겠다. 생산 기지도 다양하게 확대를 시킬 것이고 영업 타겟도 다양하게 확대를 시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차 면접 뒤에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보통 2차 면접, 임원 면접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최종 합격이다, 신난다 라고 할 텐데 건강검진 마치고 나서 입사하려고 했더니 인턴십을 하겠다네요. 인턴십 1개월, 최대 1개월 과정을 놓고 그 인턴십 결과를 통해서 최종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는 LG그룹 전체가 그렇고 여기도 이제 LG화학도 마찬가지인데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 철저하게 기반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그룹이고 그런 기업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전형과 특징을 먼저 좀 알아봤는데 일단 LG화학이라는 기업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LG화학이 일단 그 락키화학공업사로 시작이 됐어요. 아주 구수하죠. 예, 네. 저희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저희 집 강아지가 목화인데 목화라고 부르듯이 예, 여기도 럭키를 락키라고 불러서 시작을 했습니다. 구수하게. 그래서 2020년도 그 화학부 분야에서 그 브랜드 가치가 지금 세계 4위예요. 굉장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매출이 좀 줄었어요. 예, 그 4천억 정도가 줄었는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영업이익이 2조에서 9천억으로 줄어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R&D 인력을 400명을 오히려 증가를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 부분이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지 사업 부분, 물론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나가게 되겠지만
그리고 첨단 소재 부분, 그리고 생명과학 부분이 한꺼번에 합쳐져서 LG화학을 이루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전지사업본부에서 채용 공고가 났기 때문에 전지사업본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가칭 이제 12월에 출범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현재 전체 LG화학 전체 매출 중에 작년까지만 해도 24%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제 작년에 그 2019년을 보면은 37%로 올라섰어요. 그만큼 LG화학 내에서 전지사업본부의 위상이 대단하다. 굉장히 크게 사업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원이 국내 6,500명, 해외가 한 14,000명 정도가 돼요. 해외 인력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미국, 폴란드 이런 데 넓게 퍼져 있고요. 매출 기준으로 보면 국내 매출과 수출 비중을 보면 1대 3이에요.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글로벌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지사업본부라고만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는 또 세부 사업부가 또 있습니다. 이 세부 사업부는 하나는 소형 전지,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ESS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하는 그곳이 있죠. 그래서 소형 전지 같은 경우는 소형 그 노트북이라든가 핸드폰 이쪽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대부분 이쪽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한전을 대표로 해서 대부분의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에서 여기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각각의 사업부에 따라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산업 특성은 어떤지, 그리고 경쟁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어떤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자소서를 쓰고 면접에 대응해야 되는 그 전략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화두만 던져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추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역시나 기업 분석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인재상 위주로 평가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LG의 인재상은 어떤가요? 예, LG 웨이라고 해서 인재상은 크게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패션, 그리고 이노베이션, 컴피티션, 그리고 오리지널리티. 예, 이게 이제 그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채용 홈페이지에 가보면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것은 그렇구나 하고선 끝이 아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소서 면접을 볼 때 평가 항목으로 연결되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키워드 찾은 거 알려드릴게요, 그냥. 네. 예, 키워드 적으세요. 도전과 열정, 하나의 평가 항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창의 혁신, 또 하나의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 그리고 팀워크, 이렇게 평가 항목, 인재상을 기준으로 평가 항목이 만들어지고 거기 플러스 각각의 직무에 따라서 직무 역량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키워드를 넣으시면 바로 평가 항목이 될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확실히 인재상을 듣고 보니까 좀 어떤 직원을 원하는지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전형별로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록 내일 마감이긴 하지만 여전히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도 마지막까지 썼다 지웠다를 하셔야죠. 그동안 글 다듬기에 집중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기업의 평가 항목,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은 특징이 있어요. 최대 3개 회사를 동시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대규모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일단 지원 사업 부문, 직무, 희망, 근무지별로 별도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을 지원할 거냐, 그리고 직무 어디를 지원할 거냐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가져가야 되고요. 그 자소서에서는 직무 관련된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재상과 직무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자소서 1번 항목을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이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지원 직무에 대해서 지원 동기가 뭐냐,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는데, 왜 우리 직무를 지원했는데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에 대한 어필, 내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어필을 그냥 의지, 소망 가지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고 세부적인 가이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의 전공, 그리고 관련된 경험,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이 부분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줘라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느냐면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무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깊고 현실적인 이해 이게 있음을 보여줘야 되고요. 각각 이제 R&D나 생산기술, 품질, 영업, 마케팅, 전략기획 이런 모든 것이 같은 자소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직무별로 다른 전략, 다른 자소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직무 역량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직무 역량은 여러분들 스스로 정의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쓰지 마시고 기업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해라는 것을 다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LG화학에서는. 그걸 보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지를 보고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자꾸 그것을 안 보고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LG 채용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LG 커리어스라는 채용 홈페이지 있어요. 거기 보면 메뉴에 직무 소개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직무 소개에 들어가서 해당 계열사를 클릭하고 직무를 클릭하시면 직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전공 분야 그리고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이게 핵심입니다. 필요한 역량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내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계속했을 때 커리어 패스나 비전은 어떤가 이거 향후 포부 이런 거 쓸 때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하고 이 직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셔서 평가 항목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기준으로 써 내려가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준비하셔야 될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리고 우리 사업본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히 한 번쯤 정리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물적 분할을 했죠. 이거 왜 그랬을까? 그리고 기술적인, 사회적인,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 자동차 그 전지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로서도 글로벌 OEM, 고객 자동차와 관련된 그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 LG화학의 전지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각각 R&D 입장에서, 생산기술 입장에서, 전략기획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형전지나 ESS, 소형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동 공구 이쪽 시장이 또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가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셔야 되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핵심 하나로 정리해라라고 하면은 인재성과 직무 역량입니다. 이걸 가지고 평가표를 만들고 1번 자소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1번 확인해 봤고요. 바로 다음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 스토리, 나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본인의 특성 및 성격, 장점, 보완점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진솔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장점과 단점을 쓰라라는 얘기인데요. 명확합니다. 여기는 인재성과 직무 역량 가지고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평가 항목이 나와 있으면 장점은 그 평가 항목과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단점은 그 평가 항목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쓰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조언을 하세요. 단점은 이런 글의 구조로 쓰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만큼 발전해 왔어, 고쳐나갔어. 앞으로도 계속 고쳐나갈게.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좋습니다. 그 문장 구조 좋은데요. 더 중요한 것은 소재 선택이에요. 아무리 이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데 저는 덜렁거립니다. 저는 꼼꼼하지 못합니다.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고 뭐 수첩을 썼고 앞으로도 계속 고쳐나가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기업에서 품질 관리에서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원래부터 꼼꼼한 친구가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평가 항목을 먼저 뽑아놓고 그거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것을 단점의 소재로 정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역시나 직무 역량을 잘 생각해서 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저희 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y Vision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지사업본부에서 이루고 싶은 나만의 꿈과 비전을 소개해 주세요. 전지사업본부에서 본인이 기대하는 미래의 모습과 계획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자 적혀 있습니다. 예, 본인의 꿈과 포부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진짜 본인의 꿈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전지사업본부에서 라는 말을 2번이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지사업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전지사업본부가 어떻게 나가고자 하는지 그 전략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내 꿈을 얘기하면 뭐야? 이런 식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지사업본부의 그 전략 방향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단기와 중장기를 밸런스를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너무 단기적인 꿈만 얘기를 하면 그냥 뭐 돌쇠 같아요. 예, 그냥 시키는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미래에 이 친구를 리더로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역할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들죠. 또 반대로 큰 포부만을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전 인류를 구할 것 같은 친구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입사를 시켜놓으면 내가 입사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와 중장기를 밸런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의 전략 방향, 이거 내가 그냥 생각하지 말고요. 또 나와 있습니다. LG 커리어스에 보면 직무 소개란에 그 커리어 패스 앤 비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은 내가 쓸 향후 포부, 나의 계획을 쓸 수 있는 힌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결국엔 직무 소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이드를 바탕으로 자소서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적성 얘기도 나눠보려고 하는데 중점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건가요? 예, 인적성은 그 인성과 적성이에요. 그걸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인성 검사는 LG 웨이의 적합도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다. 그러니까 LG 웨이 fit 테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fit한지 아닌지, 적합한지 아닌지 이것을 보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G 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숙지하시고 사실은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것이 그 훌륭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탈락의 사유를 보면 이 친구는 뭐 자기 기만형 인간, 뭐 과대형 인간 이래서 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찍다 보면은 탈락 사유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이거는 인성 검사는 준비하지 마십시오. LG 웨이가 무엇인가만 숙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적성 검사는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쓰는 표현을 써드릴게요. 네. 얼마큼 똑똑한지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공부하느냐? 시중에 책도 많이 나와 있지만 LG 그 채용 홈페이지에 가보면 샘플 질문 예제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거 한 번쯤 풀어보세요. 그리고서 내가 이거 좀 쉽지 않은데 라고 하면 책 사보고 인강 보고 하셔야 되고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뭐 특별한 팁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십시오. 네, 아니 인성은 솔직하게, 적성은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는 대망의 면접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차 면접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1차 면접은 직무 역량 면접과 영어 면접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PT 면접과 직무 역량 면접, 그 PT와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직무 역량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R&D 석박사의 경우는 조금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거 R&D를 제외하고 다른 것을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 PT를 어떤 걸 시키느냐? 주어진 자료를 주어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분석해서 지원자의 의견을 정리한 다음에 개인별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발표하고 나서 이제 질문과 대답을 이어지게 되겠죠. 여기서도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평가하겠느냐. 대부분 PT 면접을 한다라고 하면 PT를 잘해야지, PT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평가 항목에 PT의 능숙성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평가 항목에 있는 것을 기존의 질문과 대답으로만 해서는 잘 파악이 안 돼.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자. 이래서 PT라는 것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T 면접에서는 분석력, 논리력, 창의력, 직무 이해력 이것을 보기 위해서 PT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PT를 준비하면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분석력, 논리력, 창의력, 직무 이해력 이것을 잊지 말고 꼭 보여주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PT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문제를 분석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겁니다라는 얘기를 뒤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대안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이 기억하기 가장 좋은 게 3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3가지 넘어가면 기억을 못해요. 면접관들도. 그래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3가지를 다 정답만을 얘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술 발표하고 면접, 기업에서의 면접 발표하고는 다르거든요. 학술 발표는 정답,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만 면접에서는 점수 따기거든요. 기업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그것을 나는 점수를 따야 되는데, 대부분의 PT 면접에서 학생들이 점수를 못 따는 부분이 창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의를 내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대안 3개 중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2개 정도는 정답 같은, 누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말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고, 하나 정도는 약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더라도 그 누구도 아닌 나만의 생각을 거기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창의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R&D 석박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공 면접 플러스 인성 면접에 가깝다. 그러니까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 그래서 석사하고 또 박사하고도 달라요. 석사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구두 발표한 다음에 질문 대답하는 형태로 하는데, 박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 분야에 대해서 PT로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업 팀장들과 세미나 형태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한 친구들 특히나 내 학문적인 우수성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나의 학문적인 우수성 분명히 보여주면 좋죠. 그런데 그게 LG화학 전지사업본부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시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국어 면접도 있는데 물론 영어로 진행되는 거죠? 예, 영어로 진행되고요. 아까 우대사항의 폴란드어, 독일어 이런 부분은 별도의 또 테스트가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전체 평가를 하는 것은 영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외국인 면접관 1명이 지원자 한 5명 정도를 앞에다 놓고 영어로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영어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많이들 부담 가지시죠. 사실 저도 외국계 기업에 오랫동안 11년 동안 있었지만 부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얼만큼 현지 영어, 그러니까 발음이 화려하고 현지에서 쓰는 그 슬랭 같은 거 얼만큼 편안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느냐, 이거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중학교식 영어를 써라. 그러니까 명확해. 누가 들어도 아주 간명한데 누가 들어도 그게 그 뜻이라는 게 오해의 여지 없이 들릴 수 있는 그 언어를 쓰는 것, 쉬운 단어를 이용해서 명확한 구조를 이용해서 쓰는 것, 이것이 점수를 받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발음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외국계 기업 방송할 일이 있으면 제 영어를 말씀드려 볼게요. 영어 발음을 들려드릴게요. 그럼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저는 스스로 식민지 발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식민지 발음을 가지고 외국계 기업에서 채용팀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발음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중학교식 간명하고 정확한 영어를 하는 것이 점수를 따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확실히 의사 전달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예.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번에는 2차 면접, 임원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좀 예. 어떤 질문들 나올까요? 2차 면접은 일상적인 인성 면접이다. 임원들이 하는 인성 면접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LG에서 말하는 인성이란 무엇이냐? 그냥 착하냐, 성실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강조합니다. LG에서는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성은 이거야, LG웨이야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G웨이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한 질문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기업에서는요, 요즘에 베스트 피플을 뽑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베스트 피플 뽑아봤자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right people을 뽑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right하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겠죠. 여기에 내가 적합하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LG웨이라고 얘기하는 LG의 인재상, 그거 하나하나 키워드를 뽑아놓고 내가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왜? 나는 이런 경험을 해봤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시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소서든 면접이든 이제는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2차 면접 합격을 했는데 인턴십
까지 여러분 있습니다. 역시나 만만치가 않네요. 예, 진이 다 빠지죠. 예, 최종 면접까지 했으면은 그냥 입사시켜 줄 것이지 무슨 인턴십을 해. 근데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자소서, 1차 면접, 2차 면접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을 평가하고 나서 뽑았는데 나중에 속았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능한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인턴십을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도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인력이 부족하니 너희들을 통해서 일을 시킬 거야가 아니라 예, 긴 시간을 보겠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인턴십은 대부분 그냥 거의 다 됐으니까 가서 그냥 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달, 최대 한 달 동안 인턴십 하거든요. 한 달 동안 보는 면접이다라고 좀 힘들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인턴십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한 달 동안 하는 면접이라고 하니까 예, 숨 막히죠. 네, 네. 무게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예. 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이 전형에 임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왜 인턴십을 하느냐? 1차 면접, 2차 면접에서 우리 직무 역량에서 예를 들어서 분석력이 필요해라고 했어요. 그럼 면접을 하면서 자, 본인이 분석력을 보이기 위한 어떤 그 경험이 있으면 프로젝트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일을 하면서 분석력을 보여줬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겠어요? 하면 잘 준비해 옵니다. 요즘 학생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의미를 파악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괜찮은 솔루션을 만들어서 결국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면접관은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믿고서 뽑았어. 그런데 실제 일 시켜보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 항목, 직무 역량에 분석력이 있다라고 하면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분석적으로 무엇인가를 일을 해내고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부를 그런 거와 관련된 일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야, 평가 항목에 분석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일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평가 항목을 쭉 나열해보고 이 일에서는 분석력 그리고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하고 보고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렇게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채용 과정 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변화에 대한 당신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당신만의, 이게 키워드예요. 당신만의.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업에서는 학술 발표, PT를 할 때 학술 발표를 하듯이 정답만 그리고 완성도가 얼만큼 높은가 이것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면접을 하고 자소서를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PT를 하더라도 PT를 얼만큼 잘할 수 있는가, 얼만큼 학술적으로 깊이 있는 지식이 있는가 이것을 어필하기보다는 거기에 더불어서 나만의 생각이 무엇인데 그리고 1차 그 질문과 대답을 하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뭐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만약에 분사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물적 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당신 그 입장에서 R&D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지금 언론이나 뭐 다른 곳에서 정보 얻을 게 많잖아요. 그것만을 얘기하면은 나는 정답 얘기했어. 그러니까 대입 수능 보듯이 그 정답 얘기했으니까 합격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만의 생각, 이것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직무 관점에서는 이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나만의 생각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